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이들 너무 반갑습니다. 정성스럽고 꼼꼼한 메이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나는 오늘 간단한 화장 말고 어느 정도 꾸미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고민을 가진 단이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풀 메이크업 시간 단축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꾸민 풀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하고 빨리 했습니다. 메이크업 할 때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럼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스킨케어부터 같이 할게요. 사실 스킨케어도 제대로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니까 대충 하게 되는데 스킨케어가 엉망이면 베이스에서 문제가 다 생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강조했었던 건 토너를 많이 바르라는 거였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나눠서 계속 덧바르는 건데 흡수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바쁠 때 어떻게 하냐면 패드를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 눈 밑에 이렇게 접으면 눈 밑 주름까지 딱 붙일 수 있어요. 한 5장 정도 붙여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건조하니까 미스트를 좀 과할 정도로 뿌리거든요. 이렇게 패드를 붙여놓고 있으면 토너 한 3번 정도 바른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놓고 옷을 입고 머리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딱 맞거든요. 떼어낸 다음에 한번 닦아서 피부결 정리도 해주고 나머지 부위도 발라줘요. 토너 잔뜩 먹인 그런 효과가 있어요. 손으로 빠르게 두드려요. 그 다음에 앰플이랑 크림을 바를 건데 한 번에 바를 거예요. 사실 앰플 안 바르고 크림만 발라도 돼요. 근데 요즘 에어컨 때문에 피부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저처럼 속건조가 심한 분들은 앰플 같이 발라주시면 훨씬 속건조가 잘 잡히거든요. 크림을 이렇게 묻히고 앰플도 묻혀요. 이때 앰플은 평소 바르던 양보다 더 줄여야 돼요. 더 적게. 앰플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흡수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번에 발라요. 따로따로 바르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나는데 그냥 크림 단독으로 바를 때보다 더 촉촉해요. 근데 이거는 흡수를 덜 시키고 그냥 말려버리면 더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두드리면서 흡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스펀지 아무거나 다 돼요. 말랑거릴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스튜디오 17 스펀지인데 손가락에 이 크림이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퍼프에 다 묻혀요. 그래서 퍼프를 조금 촉촉하게 만들고 이렇게 두드려요. 크림 이렇게 안 묻히고 두드리면 스펀지가 크림을 다 뺏어가거든요. 수분감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손가락에 남아있는 이 물기로 약간 적셔주면 좋아요. 이렇게 팡팡팡팡 두드리잖아요? 손으로 두드릴 때보다 훨씬 빨리 흡수돼요. 그리고 밀림도 방지할 수 있어요. 아주 적당히 건조되고 흡수된 상태입니다. 아주 촉촉해요. 저는 목에도 크림 발라줬고요. 립밤 발라놔주시고 베이스는 쿠션만 바르면 빨리 끝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완성도 높이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공이 너무 큰 분, 모공 커버가 힘들다, 그리고 자꾸 베이스가 잘 뜨고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비비크림을 먼저 바를 건데요. 따로따로 바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비비크림을 이렇게 짜요. 너무 많이 짰다. 이것보다 덜 짜도 돼요. 저는 셀퓨전시 비비크림 사용할 거예요. 베이스는 너무 밝게 안 하려고 내추럴 라이트, 조금 어두운 톤을 골랐고요. 이 비비크림 커버력도 높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가장자리에 쭉 묻힌 다음에 문제 있는 피부 위주로 얇게 도포를 해놔요. 이렇게 쫙. 양은 많지 않게. 단독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쿠션도 발라야 돼서 양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도포를 한 다음에 이제 쿠션을 바를 거예요. 오늘 쿠션은 블랑디바 옐로우. 이게 커버력이 괜찮아서 시간 없을 때는 커버력 높은 걸 바르세요. 정말 피부에 커버할 게 없다 이런 분이라면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너무 커버력이 낮고 자연스럽게만 발리는 그런 제품 쓰면 커버가 안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한 큐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커버력이 높은 제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쿠션 이름 자체가 커버리지 쿠션이거든요. 커버력이 높게 나온 제품이에요. 묻힌 다음에 약간 속으로 흡수시켜줘요. 너무 많지 않게 흡수시키고 한 번에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단 빨리 끝나고요. 쿠션 제형이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촉촉하게 발려요. 수분기가 있을수록 모공 커버는 더 잘 돼요. 너무 매트하면 모공 입구에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모공 커버 힘들다, 그리고 너무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비비크림이랑 쿠션을 섞어 발라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여기도 다 같이 발라요. 쓱 쓸어주고 톡톡 두드리기. 저도 바쁠 때는 웬만하면 쿠션으로 다 끝내려고 해요. 원래는 눈밑이랑 콧볼은 쿠션을 안 바르는데 바쁠 때는 다 바릅니다. 지금 그냥 한 겹만 바르고 있는데 커버력 진짜 좋죠. 비비크림도 커버력이 좋고요. 쿠션도 좋아서 두 가지를 한 번에 바르니까 진짜 빨리 커버되거든요. 피부가 아주 좋아져요. 다크서클 저처럼 심한 분은 한 번 더 묻혀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퍼프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바르지 않으면 커버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발라주셔야 커버가 됩니다. 엄청 매끈매끈하고 커버 잘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커버가 많이 필요한 분. 나는 트러블, 홍조, 잡티가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방법이 달라져요. 물론 비비크림 써도 괜찮습니다. 촉촉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근데 좀 더 커버가 중요한 분은 일단 컨실러. 저는 루나 컨실러 21N을 쓸 거예요. 이렇게 또 덜어요. 이게 커버력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스파츌러 말고 컨실러 브러쉬가 있으면 좋아요. 브러쉬 사기 싫다 그러면 스파츌러로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컨실러가 제형이 꾸덕하기 때문에 얇고 매끈하게 펼치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브러쉬로 하는 게 더 편해요. 꾸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브러쉬면 다 되거든요. 필리밀리에도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묻혀요. 골고루 묻히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 몇 초 안 걸립니다. 골고루 묻히는 거. 3초면 끝나요. 그 다음에 커버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일단 대충 깔아요. 뭐 꼼꼼하게 바를 필요 없어요. 대충 깔아줘요. 저는 미간이랑 앞볼이 좀 붉거든요. 여기도 되게 붉죠. 여기도 이렇게 깔아요. 코도 모공이 너무 커서 이렇게 같이 커버하고 여기도 대충 이렇게 발라놔요. 근데 너무 두껍게 하지는 마세요. 이 베이스가 두꺼워지면 여러분 몇 시간도 못 버텨요. 금방 무너집니다. 두껍지 않게. 제가 골고루 묻히라고 했잖아요. 묻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3초만 투자하세요. 3초만 투자해서 골고루 묻히고 이렇게 바르면 전혀 안 두껍게 말려요. 그리고 이제 또 쿠션을 묻혀요. 양을 당연히 줄여야겠죠? 흡수시켜요. 바로 바르면 두껍게 발려요. 흡수시키면 두드리면서 양이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흡수시켜야 돼요. 한 2초면 끝나요. 1, 2 이렇게 흡수시키고 한 번에 또 발라요. 컨실러로 커버 어느 정도 해놓고 또 커버력이 좋은 쿠션을 바르니까 진짜 한 겹만 발라도 두 겹 바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 화장법은 진짜 수만 가지예요. 제 영상을 정독하셔야 됩니다. 계속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몇 번 안 두드렸는데 아주 피부가 깨끗해졌죠? 이렇게 큰 모공은 한 번에 잘 안 가려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애들은 좀 쓸어줘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살살살살 여러 번 쓸어요. 한 번에 커버 안 되거든요. 여러 번 세워가지고 여러 번 살살 하기 때문에 처음에 발랐던 뭐 선크림이나 그런 것들이 밀려나진 않아요. 그리고 다크서클은 여기 컨실러가 좀 남아있거든요. 반으로 접어서 묻힌 다음에 똑같이 커버해요. 두 가지 베이스를 비교하면 이쪽은 비비크림 사용했거든요. 조금 더 차르르한 광이 보이고 되게 촉촉해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컨실러 사용한 거 더 커버가 잘 됐어요. 조금 더 피부가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나는 잡티 꼭 커버하고 싶다 이런 분은 컨실러 펜슬 쓰면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쓰거든요. 하나는 피부톤보다 밝은 0.5호, 하나는 지금 피부톤에 맞는 1호예요. 일단 0.5호로 이 다크서클 눈 밑 고랑 있죠 여기. 이걸 커버합니다. 이거는 밝은 컬러로 딱 이 부분만 발라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되게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밝은 컬러가 아니면 차올라 보이지가 않아요. 넓게 바르면 금방 떠버리고 딱 고랑에만 이 선대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퍼프 접어서 톡톡톡톡 세게 두드리면 퍼프가 커버를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눈밑코랑 이렇게 커버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톤에 맞는 1호로 이런 잡티 있잖아요. 신경 쓰이는 잡티를 커버합니다. 사실 바쁘면 이렇게 세세하게 커버를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진한 잡티들은 잘 안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죠. 컨실러 펜슬 커버 안 된다면 이게 약간 딱딱하게 굳어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문질러서 녹여주세요. 유분기가 있으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가려지지? 안 나오지? 그러면 유분기에 좀 녹여보세요. 손에 크림 발라서 문질러보세요. 그럼 얘가 녹아서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깔끔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코 쉐딩을 할 건데 코 쉐딩은 쉐딩 스틱이 빠르거든요. 이건 에뛰드 쿨 쉐딩 V자로 모양을 잡아주고 미간 밑에는 살짝 해야 돼요. 조금만 해도 진해 보일 수 있어서 살짝 하고 코가 길어 보여도 괜찮다면 이 중앙도 해주세요. 길어 보이는 게 싫다 그러면 이쪽에 하지 마시고 약간 C자로 여기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쿠션 푸프로 한 번에 두드려. 쉐딩 스틱이 요즘에 컬러가 너무 잘 나와서 조금만 블렌딩하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가루 타입은 힘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뭉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 쉽단 말이에요.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쉐딩 스틱이 더 좋아요. 이렇게 조금만 두드렸는데 코 모양이 잡혔죠? 더워질수록 이 머리카락 달라붙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파우더를 브러쉬에 충분하게 묻힌 다음에 쉐딩을 묻혀요. 이 외곽 쉐딩과 파우더를 한 번에 해요. 이렇게 섞어서 바르면 쉐딩이 덜 뭉치거든요. 조금 더 쉐딩이 자연스럽게 되고 파우더로 유분기를 확 잡아주기 때문에 끈적거리지도 않아요. 시간 단축도 확 되고 계속 이렇게 묻혀가면서 이 파우더에서 가루 양이 소진되면 피부가 긁히면서 커버가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묻혀가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쉐딩 다 했고 그다음 파우더만 묻혀서 유분을 좀 잡아줄게요.
파우더로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쉐딩을 작은 브러쉬에 묻혀요. 눈썹을 칠해요. 눈썹은 펜슬만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쉐딩으로 칠해주면 모양 잡기가 쉬워서 훨씬 빠르게 끝나거든요. 얇은 브러쉬 말고 이렇게 약간 도톰한 브러쉬, 이런 모양이 빠르게 그릴 수 있어요. 오히려 시간 없으면 쉐딩을 쓰면 됩니다. 또 쉐딩이 발색이 약해서 자연스럽게 채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쉐딩 그대로 언더 음영을 넣을 거예요. 언더 뒷부분 있죠? 눈동자 끝부분에서부터 일자로 칠해서 뒤트임을 하고요. 음영을 조금씩 잡아놓으면 눈 화장할 때 더 수월하거든요. 그 다음에 눈 위에도 이 뒷부분을 연장해놔요. 이렇게 같이 칠해줘요. 그 다음에 애교살 그림자도 뒤로 길게 연장해요. 앞트임 필요하다 그러면 앞부분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서 눈매를 잡아놔요. 연한 음영으로 눈매를 잡아놓으면 눈화장 들어가기도 전에 눈이 은근히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 눈화장이 더 수월해져요. 눈화장을 맨 바탕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한 음영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면 조금 더 빨리 끝납니다. 항상 가이드라인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코 밑에 그리고 인중, 이거는 이제 시간 있으면, 시간 없으면 그냥 이건 패스해도 돼요. 입술, 코 같이 음영 넣어서 좀 더 또렷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눈썹을 빠르게 그려줄게요. 쉐딩으로 이미 칠해져 있어서 펄이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만 살짝 그리면 돼요. 진짜 금방 그렸거든요? 쉐딩으로 그렸는데도 안 채워졌다, 비어 보인다, 그 부분만 딱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요. 블러셔는 이렇게 젤리 타입을 쓸 거예요. 크림 타입과 파우더 타입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빨리 발라야 될 때 이런 젤리 타입 하나만 바르면 좋거든요. 리퀴드나 크림 타입은 발색이 높고 오래가는 특징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좀 끈적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광채가 나다 보니까 요철이 부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크림 타입만 바르고 끝내는 것보다는 그 위에 파우더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덧바르면 좋아요. 그러면 요철 부각되지 않으면서 끈적거리지 않고 발색은 오래가죠. 근데 두 가지 다 바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파우더와 크림 타입의 중간 느낌인 이런 젤리 제형을 하나만 바르는 거예요. 파우더 타입만 단독으로 발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양 조절을 잘못하면 너무 매트해지거든요. 젤리 타입은 그냥 쿠션 퍼프로 바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돌린 다음에 중지만 사용해서 묻혀요. 보니 찰떡 컬러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혀서 바로 발라줄게요. 마무리감이 끈적거리지 않고 보송하게 돼요. 그래서 빠르고 간단하게 바르기 되게 좋은 타입이에요. 근데 브러쉬로 바르면 약간 뭉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쿠션 퍼프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크림 타입보다는 또 발색이 약해요. 그래서 양 조절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톡톡 묻히고 바로 바르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가도 같이 바를게요. 중앙을 약간 비워두면 눈이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뒷부분, 그다음 앞부분 위주로. 시간 있으면 턱 끝이랑 코끝도 살짝 연결해요. 블러셔 간단하게 맞췄고요. 자, 이제 아이섀도우를 바를 건데요. 오늘 아이섀도우는 제 블러셔랑 컬러가 딱 맞는 5호 비네트 컬러 사용할게요. 섀도우는 사실 정교하게 할 시간이 없거든요. 하지만 눈매 교정은 확실히 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베이스 컬러를 묻힐게요. 밝은 거. 그래서 일단 쓱쓱 발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많이 바르지 말고 그냥 유분기만 살짝 제거하는 느낌으로 한 2초? 2초 컷을 해주시고, 그리고 약지를 사용할 거예요. 검지는 힘이 너무 세고요. 중지는 너무 커요. 약지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살살 바를 수 있어요. 음영을 묻혀줄 건데 피부톤이 밝다면 이렇게 밝은 거랑 음영 컬러를 묻혀주시고, 피부톤이 어둡다면 조금 더 어두운 컬러들 사용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섞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뒷부분 쉐딩도 칠했고 블러셔도 칠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칠할 필요도 없거든요. 살짝만. 지금 얼룩졌죠? 괜찮아요. 그냥 무시하고 뒷부분, 앞부분에 이렇게 칠해요. 약간 이 사이가 좁은 분들은 여기 안 칠해도 됩니다. 뒷부분만 칠해주세요. 가운데를 비워두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눈에 입체감이 생기거든요. 안 그러면 눈이 너무 평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부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눈이 너무 평평해 보이면 입체감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중앙을 비워두시고 이렇게 칠했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썼던 큰 브러쉬에 똑같이 베이스 컬러를 묻혀요. 처음에 묻혔던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요. 근데 문지를 때 윗부분 위주로만. 아래는 음영이 칠해져 있으니까 문질러버리면 음영이랑 섞여서 되게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윗부분만 이렇게 퍼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살살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약간 힘 줘도 되니까 윗부분만 이렇게 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럴싸하지 않나요? 되게 대충 발랐는데도 그라데이션이 생깁니다. 언더는 아까 쉐딩으로 썼던 이 브러쉬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조금 더 진한 음영을 묻혀요. 언더 뒷부분에 칠해요. 아까 쉐딩도 칠했었잖아요. 그 위에 칠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칠해도 발색이 바로 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될 거예요.
뒤트임까지 했고 이제 바로 아이라인 그리면 되는데 젤 라이너 말고 리퀴드 라이너를 추천합니다. 젤 라이너, 펜슬 라이너는 적당한 유분기가 없으면 뻑뻑해서 안 그려져요. 약간은 유분기가 있어야 잘 그려지거든요. 아까 컨실러 펜슬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또 너무 유분기가 많이 도는 상태면 금방 번져버려요. 그래서 적당한 유분기가 있을 때 그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바쁠 때는 그 타이밍 맞추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퀴드 라이너를 쓰는 거예요. 리퀴드 라이너는 이렇게 매트한 상태에서도 잘 그려지거든요. 저는 컬러그램 이 라이너 너무 좋아해요. 일단 컬러들이 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리고 잘 나와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정말 많이 쓴 상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라이너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조금 흐릿한 컬러를 골랐거든요. 되게 자연스럽죠? 지난 눈화장 영상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대비감이 좀 안 어울리는 유형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흐릿한 컬러 그리고 난 좀 또렷한 라인이 잘 어울린다. 그러면 더 또렷한 진한 컬러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세요. 이 라이너가 되게 잘 그려지고 번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색감, 헤어 컬러에 따라서 컬러를 그때그때 다르게 써요. 오늘은 누드빛 컬러에 맞춰서 써니 브라운으로 그리고 있어요. 나는 라인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걸로 시간이 다 뺏긴다 이런 분들은 일단 섀도우로 그려보세요. 라인을.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일단 섀도우로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리퀴드 라이너를 쓰는 거예요. 가이드 라인이 있으면 확실히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훨씬 쉬워지거든요. 섀도우는 발색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삐뚤빼뚤 그려도 티가 덜 나거든요. 이런 섀도우 스틱으로 애교살을 만들게요. 아무래도 스틱이 간단하니까 쓱싹쓱싹 바르기 좋아요. 끈끈한 타입을 발랐고 그 위에 분필같이 매트한 가루 타입을 위에 얹어서 지속력을 높일게요. 그리고 뷰러를 하겠습니다. 속눈썹 붙일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사실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정교한 작업이어서. 그래서 마스카라만으로 조금 더 풍성한 속눈썹 연출하려면 일단 이렇게 얇은 마스카라를 먼저 바를 건데 다이소 버전 에뛰드의 엣지 컬 틴트 마스카라를 바를 거예요. 이거는 애쉬 브라운 컬러고요.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속눈썹 수치 진짜 없거든요. 이렇게 속눈썹 수치 없는 분이 너무 두꺼워지는 마스카라를 바르면 여기 비어있잖아요. 빈 부분이 더 부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눈썹 수치 없는 게 더 티가 나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얇은데 얇게 촘촘하게 속눈썹을 선명하게 만들어줘서 속눈썹 습 없는 분들이 발랐을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속눈썹 수치 너무 많은 분이 발라도 과해지지 않으니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한 가닥 한 가닥이 또렷해지는 느낌? 이렇게 뭉쳐있는 거 손가락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숱을 채워준 다음에 이제 더 두껍게 발리는 마스카라로 이 컬픽스 아주 좋잖아요. 속눈썹이 딱 도톰하게 선명해져요. 먼저 얇은 걸로 촘촘하게 발라준 다음에 두껍게 발리는 속눈썹을 그 위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속눈썹 안 붙여도 어느 정도 수치 채워져 보여요. 이렇게 속눈썹을 조금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술을 발라줄게요. 누디 베이지로 립라인 그리고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피치 웜스. 제가 요즘 너무 쿨톤 계열 컬러만 써서 오늘은 누디한 웜톤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입술까지 바르니까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이제 시간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면 되고 시간이 조금 여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포인트들을 더하면 돼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중요한 걸 먼저 빨리 다 해놓고 시간이 남았을 때 더 예뻐 보이게 과정들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라이터를 할 거예요. SPI 비너스 컬러예요. 코끝이랑 콧대 이렇게 입체감을 넣어주고 코가 확 살죠? 볼 쪽에도 살짝 이렇게 광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지금 메이크업이 누드빛으로 깔끔하고 예쁘지만 약간 심심한 느낌도 있어서 이런 민트 컬러의 하이라이터를 바를 거예요. 이건 클로버 컬러. 엄청 튀진 않은데 은은하게 민트 컬러거든요. 눈 앞머리에 조금 더 화려함을 줄 수 있어요. 은은하게. 이런 거 바를 때 톡 찍어서 바르면 얼룩질 수 있거든요. 진짜 완전 힘 빼서 살살살살 간지럽히듯이 발라야 얼룩지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C 모양으로 곡선으로 발라주시면 더 콧대가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은근한 포인트를 주는 거죠. 블러셔도 조금 더 칠할게요. 저번에 꼼꼼히한 메이크업과 대충한 메이크업 비교 영상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때 꼼꼼한 메이크업은 너무 오래 걸린다. 혜니님은 얼마나 걸리냐 물어봐 주셨었는데 저도 꾹꾹
거꾸로 정말 정성스럽게 하면 2시간 걸리거든요? 메이크업만?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정말 시간이 천차만별인데 진짜 대충 할 때는 5분 컷, 10분 컷 하고요. 정말 오늘 중요하다. 나 오늘 밤 늦게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면 2시간 잡고 합니다. 근데 오늘처럼 좀 시간을 많이 단축시킨다. 그러면은 한 3, 40분 만에 끝내요. 제가 원래 영상 촬영을 꾹꾹꾹 메이크업을 하면은 5시간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만 5시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말을 자꾸 틀려요. 똑같은 말을 5번, 6번 엄청 많이 반복해요. 그리고 중간에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5시간, 6시간 잡는데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내는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시간도 안 됐는데 다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을 단축시켰다. 촬영을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지금 12시 11분이거든요. 2시간도 안 걸렸는데 촬영이 지금 막바지입니다. 이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계속해서 거의 2시간 걸린 거지 그냥 메이크업만 했으면 정말 30분? 40분이면 끝낼 수 있어요. 뭐 좀 덜어내면 30분도 안 걸리겠죠? 자, 머리를 하고 렌즈를 끼고 왔습니다. 렌즈는 오렌지 빅글로이 그레이입니다. 메이크업 진짜 간단하고 빨리 했는데 이렇게 완성도 있는 메이크업이 나왔어요. 이 방법 데일리해서 아주 좋습니다. I wish it was the other way around. 여러분 이렇게 오늘 풀 메이크업 시간 단축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다니들의 뷰티 라이프가 더 쉬워지고 더 재밌어지게 혜니가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 말고 풀 메이크업을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항상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Baby, say